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볼론 카드 기초 시간입니다. 심볼론 카드는 그 점성술 카드죠. 구성은 78장, 웨이트 계열의 카드와 동일하지만 구분을 하자면 오라클 계열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타로의 지식이 여기에서는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고 오히려 점성술의 이론으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점성술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성술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별자리와 행성의 특성에 관한 지식 정도만 있다면 이 카드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점성술의 이론과 또 어떤 동화의 스토리를 차용해서 만든 카드고, 이 카드는 점성학자이자 심리학자가 만든 심리적 도구로서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점을 치는 그런 도구라기보다 자기 어떤 성찰의 도구라든지 그런 심리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타로 상담사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그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그 사람의 원인, 경향성,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 캐릭터,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보시는 데 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점술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이 카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첫 번째 사용하는 덱으로 이 심볼론을 배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카드가 사용해 보시면 해석이 그렇게 용이하거나 심플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타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데 첫 번째 카드로 쓰신다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점성술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카드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점성술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카드 보시면 여타 다른 타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 카드에는 각기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기호가 점성술 기호인데 카드 상단에 이거는 이제 메이저 카드거든요. 구성이 메이저 12장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해서 78장인데 여기에서 메이저 카드라고 하는 것은 12별자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웨이트의 메이저, 마이너의 의미랑 좀 다릅니다. 이 메이저 카드 12장은 12개의 별자리와 그에 해당하는 행성을 얘기하고, 마이너 카드의 경우는 이 각각의 12별자리가 서로 두 가지의 별자리 또는 두 가지의 행성이 만나서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스토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마이너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카드는 메이저 카드 12장인데요. 각각의 카드에 보시면 상단에 기호가 있고 하단에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의 기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이것을 기호화한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행성입니다. 여러분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수성, 목성 아시죠? 행성. 이 행성을 기호화한 것인데 이 기호는 세 개의 기호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 원으로 표현된 태양과 달의 기호와 십자가 기호의 조합이 행성의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호도 행성의 기호가 약간 현대 점성술하고 고전 점성술에서의 기호가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호와 좀 빨리 친해지셔야 하는데 이 기호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 상단에 있는 기호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 카드는 우측에 있고요. 어떤 카드는 좌측에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예요. 양자리로 시작을 하는데 양자리 별자리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있고 양입니다. 자, 음의 별자리 두 번째 별자리는 좌측 상단에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대각선 모양의 대각선의 자리에 행성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 카드가 되면 두 개의 별자리가 조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를테면 한 장의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드를 보면요.
상단에 두 개가 있고 두 개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별자리 기호. 하단에 있는 건 행성의 기호. 그런데 메이저 카드에서는 대각선으로 표현이 됐지만 마이너 카드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여기 황소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기호. 황소 자리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금성인데 이때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자, 우측은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에 해당하는 행성은 해왕성인데 해왕성이 바로 그 아래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별자리에 이론으로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의 별자리와 그리고 행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특히 행성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하실 만큼 이 카드의 해석도 깊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2개의 별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별자리의 의미는요, 계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늘에 이제 태양이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이제 원으로 표현하면 360도가 되죠. 이 360도의 원을 피자를 나누듯이 12개로 나누게 되면 각각 한 별자리당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2개의 별자리가 구성이 되고 그 별자리당 각도가 30도이면서 한 달이 돼요. 한 달. 그래서 양자리 3월, 황소자리 4월. 여러분 그 오늘의 운세나 주간 운세, 별자리 운세 보시면 양자리 운세 나오고 황소자리 운세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의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달에 태양의 위치가 양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양자리인 것이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시점에 태양이 황소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황소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별자리는요, 자, 점성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시대적으로 보면 현대 심리 점성술이 있고요. 고전 점성술이 있어요. 이 카드는, 심볼론 카드는 현대 심리 점성술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맨 먼저, 그 인류가 처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고전 점성술입니다. 이 고전 점성술은 물론 맨 처음에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이나 날씨,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예측하는, 갑작스러운 홍수, 전쟁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렇다면 개인의 어떤 그 운명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인 점성학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어쨌든 고전 점성학은 인간의 길흉화복, 그러니까 한 개인이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길한 것과 흉한 것은 어떤 것인가, 또는 특정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 점성학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고전 점성술이고, 현대 심리 점성술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 태어나는데, 양자리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의 경향성을 띠고 태어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이 이렇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보다는 그 사람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특성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요, 점성학에서는 국가의 운을 살펴보는 먼데인이라는 점성술이 있어요. 먼데인 점성술이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먼데인에는. 그 다음에 네이탈이라고 하는 개인 출생 점성학이 있습니다. 마치 사주를 보듯이 생년 월일 시를 입력하면 한 사람의 하나의 천궁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네이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양에서도 태길도 하고 또 시간점도 보죠. 육임, 육효 이런 점사가 있어요. 주역점도 있고. 그래서 그 질문한 순간에 어떠한 뭐 괴사나 뭐 이런 주역 괴상 또는 그 시간에 어떤 포국되는 어떤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점술, 점사가 있죠. 시간점 같은 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호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시간점을 보는 것, 호라리가 있고 또 태길도 합니다. 일렉션이라고 해서 내가 창업을 한다, 내가 치킨집을 오픈한다, 그럼 과연 어떠한 날에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태길 점성학이 일렉션이라고 할 수 있고, 강사분들이 이제 그 강의 공지 올릴 때에도 다 이거 보고 올리시거든요. 어떤 시간에 공지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것은 이제 호랄이라고 하고, 또 뭐 이벤트를 보는 그런 점성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그 점성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고전 점성이 아니라 현대 심리 점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심볼론 타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별자리의 이해와 그리고 또 뭐요? 행성. 그런데 그 별자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뭐니까요? 행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별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12개의 별자,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며 무대의 개념입니다. 양자리라고 하는 공간, 양자리라고 하는 무대가 있는 거예요. 황소자리라고 하는 무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연극의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 주제에 맞게 무대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 양자리의 무대와 황소자리의 무대는 전혀 다릅니다. 각각의 그러한 무대가 있다면 그 무대에 출연하는 연극 배우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은 각각의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배우로 보시면 되는데 그 배우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마이너 카드에서는 두 개가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개의 캐릭터가 다른 행성과 행성, 두 배우가 함께 만나서 펼치는 연기라고 할까요? 그 상황에서 펼치는 사건, 사고 또는 장면이 다르게 될 겁니다. 좀 더 복합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이제 이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각각의 별자리에는 해당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주인 행성이 있어요. 양자리에는 양자리라는 그 무대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화성이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화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자리, 금성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룰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자리의 화성, 황소자리의 금성, 쌍둥이 자리의 수성, 개자리의 달, 그리고 사자자리의 태양, 처녀자리의 수성, 그리고 천칭자리의 금성, 여기 전갈자리의 행성이 고전 점성에서는 화성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현대 점성술의 이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왕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목성이고요. 염소자리 토성입니다. 고전에서는 물병자리도 토성이지만 현대 점성학에서는 물병자리는 천왕성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고전에서는 목성이고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해왕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기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이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의 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우시죠.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황소의 머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 실제 쌍둥이 별자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기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개의 집게 발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게 개자리죠.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자의 갈기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녀자리는 약간 그 M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처녀가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칭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천칭, 저울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전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갈의 그 꼬리, 독침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반인반마의 그림 보신 적 있죠? 켄타우로스 이 활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는 궁수자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 모습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염소의 뿔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물병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결 모양의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두 마리의 물고기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별자리에는 해당하는 주인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행성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신화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 행성의 특성은 바로 신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많이 읽으실수록 타로 카드 하시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되고 역시 행성을 이해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계절별로 나눌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요. 양자리가 3월이잖아요. 그죠? 예. 3월에서 시작해서 한 달로 그래서 날짜는 거의 20일에서 별자리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양자리에서 황소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까지 이 계절이 어딜까요? 봄에 해당하죠. 봄. 그 다음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절이 여름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갈, 예, 지금 보시면 이쪽이죠. 자, 천칭, 전갈, 사수자리가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 물병, 물고기는 겨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그 별자리를 다시 사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원소는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타로를 하시는 분들은 타로 카드의 지수화풍 있죠. 그 개념. 이것은 점성술에서 온 것이고 이 점성술의 사원소는 그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인데 이 고대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공기로 되어 있다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이 세계는 물과 불과 물과 공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세계관이 구축이 됩니다. 일종의 서양 사람들의 우주관이라고 할까 세계관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에서 음양오행이 있듯이. 그래서 이때의 사원소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상징하는 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바로 뭐냐면 각각의 에너지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사원소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이 12별자리의 원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양자리 3월이죠. 3월에 해당하는데 이 양자리는 불의 원소입니다. 불. 황소자리는 어떤 원소? 흙의 원소입니다. 흙에 해당해요. 개자리는요. 물에 해당합니다. 물. 그리고 사자자리는 다시 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흙이죠. 자, 하나 빠뜨렸죠. 지금 다시. 자, 봅시다. 양자리 불, 황소자리 흙, 쌍둥이 자리 공기, 개자리 물입니다. 이 사원소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사자자리는 다시 불, 네, 처녀자리 흙, 천칭자리 공기, 정갈자리 물, 사수자리 불, 자, 염소자리 흙 사인이죠. 자, 다시 물병 자리는
공기입니다. 물고기 자리는요, 물에 쌓인입니다. 그래서 화, 토, 공수, 화, 토, 공수, 화, 토, 공수 이렇게 반복되죠. 그런데 각각의 불은 지금 보면 불이 세 가지잖아요. 지금 양자리, 사자자리 그리고 사수자리 전부 동일하게 무슨 사인이죠? 예, 불 사인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불 사인인데 각각의 불은 상태가 다릅니다. 그 상태는 이제 활동궁, 고정궁, 변동궁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이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양자리 카드의 이 붉은색하고요. 사자자리의 붉은색과 그리고 사수자리의 붉은색이 약간의 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수자리의 붉은색은 좀 더 진한 톤 다운된 와인 빛깔이고요. 가장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은 사자자리죠. 사수자리는 와인빛. 그리고 양자리의 색은 그것보다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카드를 표현할 때 사원소별로 붉은색과 그죠? 뭐 옐로우와 푸른색과 이 흑의 갈색과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세 개의 톤을 좀 더 톤 다운 시키고 선명하게 채도 높은 색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해서 세 가지의 상태까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활동궁이냐 고정궁이냐 변동궁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활동궁이죠. 양자리의 불은. 자, 사자자리는 고정궁이죠. 사수자리는 변동궁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활동궁에 해당하는 양자리는 젊은 청년으로 표현됐고요. 고정궁으로 표현되는 것, 좀 중년의 남성처럼 표현됐고, 좀 더 변동궁에 해당하는 사수자리의 인물은 이 왕보다 조금 더 노숙한,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인물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먼저 12개의 별자리를 보시기 전에 사원소에 대한 이해와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 사원소라는 것이 일단 물, 불, 공기, 흙인데 그것을 구분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사원소를 구분하는 두 개의 축은 뜨거움과 차가움과 그리고 축축함과 건조함과 바로 이것으로 나눈 것이 사원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뜨겁다고 하는 것과 차가운 것의 운동성, 에너지의 특성이 다르고요. 건조하다와 축축하다의 또 운동성과 에너지의 특성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사원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각 사원소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